보험 설계사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집까지 날린 사연. 사모님, 이 상품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정숙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 박민철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와서 눈물을 흘려줬고 혼자 사는 정숙에게 안부 전화도 자주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모은 돈, 남편과 악착같이 아껴 마련한 작은 아파트 한 채, 그것만은 꼭 지키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철은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손해입니다. 노후 준비 제대로 하셔야죠. 정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정숙은 은행 앞에서 한참 동안 통장을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잔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아파트에는 압류 통지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정숙이 보험 설계사 박민철을 처음 만난 건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항상 정장을 단정히 입고 다녔고 어르신들 앞에서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사모님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 부부는 괜히 든든해졌습니다. 특히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박민철은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가장 먼저 달려왔고 정숙 손에 따뜻한 음료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혼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 떠난 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박민철은 자주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김치며 과일도 사들고 왔고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며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저 설계사 사람 괜찮더라. 요즘 저렇게 챙겨주는 사람 드물어요. 정숙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박민철은 조심스럽게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혹시 예금 그냥 넣어두셨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손시리게 장사하며 모은 돈. 비 오는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해 겨우 마련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박민철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금리로는 물가도 못 따라갑니다. 이대로 두시면 손해보시는 거예요. 정숙은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박민철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같은 분들 위해 나온 특별 상품입니다. 원금도 지키고 수익도 나는 구조예요. 정숙은 복잡한 설명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철은 계속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믿으시죠? 그 순간 정숙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훗날 자신의 집까지 잃게 만들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민철은 더 자주 이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상품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안전한 겁니다. 은행보다 훨씬 낫죠. 실제로 처음 몇 달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통장에는 약간의 수익금도 들어왔고 박민철은 매번 웃으며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괜히 추천드린 게 아니잖아요. 정숙은 안심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괜히 겁먹었네. 그러자 박민철은 조금씩 더 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처럼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가장 유리합니다. 이 기회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정숙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삶은 늘 불안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떡할지, 돈이 떨어지면 누가 도와줄지 밤마다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박민철은 그런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사모님 노후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결국 정숙은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퇴직금으로 남겨두었던 돈까지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박민철은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도 금액으론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박민철은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파트 담보 활용하시면 됩니다. 순간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평생 고생하며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좀 무서운데. 그러자 박민철은 바로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사모님, 너무 걱정이 많으십니다. 잠깐만 활용하는 거예요. 수익 나면 금방 정리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도 제 가족 돈 넣은 상품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의 마지막 의심도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여러 장의 서류를 내밀었고 박민철은 옆에서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여기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인한 것이 단순한 투자 서류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을 걸어버린 계약서였다는 것을.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박민철은 여전히 친절했고 정숙에게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사모님 역시 결정 잘하셨습니다. 수익 흐름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으로 보내오는 자료에는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점점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도 이제 노후 준비 좀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이상한 일은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이자 납부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자요?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말씀입니다. 순간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민철은 분명 잠깐만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대출 규모는 컸고 매달 내야 하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숙은 급히 박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원래 처음엔 그렇게 느껴지십니다. 곧 수익금 들어오면 다 해결돼요. 그 말에 정숙은 다시 마음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약속했던 수익금 입금 날짜가 미뤄지기 시작했고 박민철 연락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겨우 연결되면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오늘은 외근입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럴수록 정숙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직접 박민철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건물 입구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무실 간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었고 낯선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험회사요? 여기 한 달 전에 나갔는데요.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정숙은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 그녀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숙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박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짧은 안내음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처음에는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은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대출 금액이 상당히 크십니다. 현재 연체도 진행 중이고요. 정숙은 멍한 얼굴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잠깐 투자하는 줄 알았는데. 은행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담보대출이 맞습니다. 순간 정숙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은행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일하며 지켜온 집, 남편과 비 오는 날에도 쉬지 않고 장사에 겨우 마련한 아파트. 그 집이 지금 빚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새벽부터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압류 관련 안내 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 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남자들은 담담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상태로 연체가 계속되면 경매 절차 진행됩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던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뒤 정숙은 천천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내가 집까지 날릴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정숙은 거실 불도 켜지 못한 채 압류 통지서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은 건 단순한 상품 설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압류 통지서가 붙은 뒤부터 이정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졌고 현관문 쪽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누가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독촉 전화였고 대출 관련 안내였고 이자 연체 통보였습니다. 정숙은 점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도 나가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투자 잘못했다더라. 집까지 넘어간다던데. 수군거림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골목을 걸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이 살았고 남편과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끝에서 자신이 사기당한 사람처럼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숨이 멎는 듯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박민철이었습니다.
뉴스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수익 투자 미끼 수십억 원대 금융 사기 혐의. 정숙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피해자는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퇴자, 노인, 혼자 사는 여성들. 박민철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뷰 속 피해자 한 명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믿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도 결국 얼굴을 감싸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 역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 영정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집 경매 날짜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경매 날짜가 정해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이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도배 냄새가 가득하던 작은 아파트. 둘은 빈방 한가운데 앉아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생겼네. 그 한마디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이제 빼앗기게 된다는 현실이 정숙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거의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 정숙은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생활비와 장사 기록들이 적혀 있었고 맨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돈보다 사람 잃지 말고 살아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숙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욕심보다 사람을 믿은 거였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용기를 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이 많았고 박민철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붙잡아 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정숙은 남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고 작은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집은 잃게 되었지만 삶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몇 달 뒤 정숙은 작은 임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훨씬 좁았고 벽지는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긴 한숨 대신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 살아볼게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을 잃었을 때보다 믿음을 잃었을 때 더 크게 무너집니다. 이정숙이 가장 괴로웠던 이유도 단순히 집을 잃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 진심이라 생각했던 친절이 계산된 접근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외롭고 불안한 사람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사람은 결국 돈보다 사람을 믿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말, 너무 쉬운 수익, 그리고 지나치게 친절한 접근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숙은 결국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삶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다시 시작했고 조금씩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동네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은 다시 조금씩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잘못 믿고 무너진 마음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쩌면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건 큰 수익이 아니라 위험한 유혹을 구별할 수 있는 냉정함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무서운 사기는 돈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